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서울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5만 명에 달하는 서울 최초의 관광특구인 이태원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노식래 서울시의원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리단길이나 해방촌의 경우 차를 도로와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에서 10여 개의 식당을 운영 중인 방송인 홍석천 씨. 30년 동안 다른 건 다 늘었어요. 사람도 늘고 가게도 늘고 다 늘었는데 줄어든 건 주차장이에요.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현재 이태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체는 2,400여 개. 주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로 유료 주차장 이용해야 된다 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예약 취소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주차 요금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1시간 됐는데 3만 원이면 17,000원이 된 거예요. 17,000원이 아닌데 7,000원인가 8,000원인데. 이태원의 또 다른 거리. 이렇게 주차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인근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어 제 앞으로만 20여 대의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막 대시는데 그러면 이제 거주하는 분들은 계속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실갱이도 많이 일어나고. 용산구는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땅값이 부담스럽습니다. 주차 공간 한 면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구리 주차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리단길이나 해방촌 이런 데는 좀 시간제를 두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 개구리 주차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산구의 주차 공간은 5,600면으로 10년 전 6,000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용산구의 주차 공간 확대가 시급해 보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활동 지원사들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장애인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는 휴게 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윤기 서울시 의원은 활동 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발을 쓸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최용기 씨. 이동할 때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나 최 씨 옆에는 활동 지원사가 늘 붙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입니다. 저는 사실 24시간,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때론 장애인의 잠자리까지 살펴야 하는 활동 지원사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대1로 돌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봄을 중단하면 사실 장애인분들에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활동 지원사들이 적절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들은 휴게 시간을 매번 쓸 수 없다면 이를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휴게 시간 저축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활동 지원사들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가 2012년 마을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0개가량의 마을 미디어가 생겨났지만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마을 미디어 단체들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00개가량의 마을 미디어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40곳 정도입니다.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사업 예산은 2013년 6억 원대에서 2017년 9억 원,
지난해에는 10억 원대로 늘긴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마을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평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그 성과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은 취약하다. 정체 국면에 빠진 마을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재정을 공동 부담해 25개 자치구에 마을 미디어 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마을 미디어의 지역 범위를 자치구에서 동 단위로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동마다 마치 작은 도서관처럼 그런 작은 미디어 센터가 될지 미디어 공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소통하고 또 지역 얘기를 함께 얘기하는 TBS와 RTV 등 시민 미디어를 표방하는 기성방송과 마을 미디어와의 협력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라디오, TV 포함해서 다 우리 시민들이 제작하신 프로그램들 또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편성이 될 것이다. 이미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협업들을 마을 미디어가 지역의 선거 후보 토론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산업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 미디어 관계자들은 방송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을 위해 미디어 교육 기회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 행위는 138건으로 사흘에 1건꼴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소란, 난동 등으로 병원 자체 보안팀이나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폭행, 위협, 신체적 폭력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인계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정신적 피해로 유급휴가를 받거나 산업재해로 처리될 정도의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선 서울시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립병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립병원의 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연락시설과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요원을 설치하거나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만선 서울시 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경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부터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막고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민규 서울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의원은 서울의 전통시장 352개 중 등록시장은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 시장 54개, 무등록시장은 44개로 현재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수가 더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을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최근 불거진 빙상계의 성폭력, 폭행 논란.
무엇보다 피해 선수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태수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선 건데요.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 지도자의 폭행과 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빙상계를 시작으로 유도계에 이어 폭행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빙상계의 추가 폭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감추고 숨겨야만 했던 걸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많은 관계자들은 폭행이나 성폭력 등 비인간적인 행위에도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강조되고 또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신고와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시행 중인 조례안에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개정안이니까 기존의 조례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인식으로부터 학생 선수들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지원 체계의 연구와 개선은 물론 진로 상담과 직업 교육에 대한 사항까지 위 내용이 모두 담긴 시행 계획을 서울시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했죠. 네, 그런데 운동선수에게 또 한 가지 금기시 되는 것이 약물이잖아요. 네. 신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에 더 좋은 성적을 내고픈 욕심이 앞서서 학생 스스로 또는 운동 지도자를 통해 약물의 유혹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9대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면서 도핑 방지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강사로부터 금지 약물과 도핑 방지 규정, 도핑 검사 등을 강의해 금지 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네, 시행 중인 기존 조례들에 이어 폭행과 성폭력이 정확히 명시된 개정 조례안까지 서울시의회 노력을 통해 어린 학생 선수들이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 학교 체육 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의원이 2019 도전 한국인 모범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민의 각종 안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시민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정진술 의원은 12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 경험을 10분 발휘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모범시민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과 마포구민만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장길 의원은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귀국 동포 지원 조례 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생활의 애로점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구 귀국 동포들은 모두 50명이며 모두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령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할린 영구 귀국 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가 사할린 방문 시 교통비 80만 원 지급과 사후 장제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나라가 곤궁할 당시 국가 존재의 기본 임무인 동포들에 대한 보호와 귀국을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 언급하며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